네, 그러면 45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5번. 네, 5번이 답입니다. 위 상담 내용을 통해서 여행사의 고객을 분류해 보았다. 다음 중 각각 고객 분류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A 고객이라 그랬을 때는 아직 정확한 날짜 뭐 아무것도 정해진 사람이 없는데 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니까 가망 고객. 그다음 B 잠재 고객.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이벤트 상품 홍보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응모만 했지 이 사람들은 여행에 대해서 아직 관심 전혀 없는 사람들 잠재 고객이죠. 그래서 우선 잠재 고객. 그다음에 C는 이제 구매자죠. 예, 부모님 생일 선물로 예, 이미 구매하고 견적서를 이미 주고받고 있으니까 구매자. 그다음에 E는 의사결정 고객. 지난주 판매한 여행 상품을 통해서 기업 단체 연수를 다녀온 땡땡 기업 담당자를 통화했더니 불편사항 및 추가사항들을 확인하고 분실물에 대해서 보험 처리 진행해 줬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구매자와 이제 의사결정자. 본인이 직접 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연수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의사결정 고객. 그 다음에 F를 한번 보면 오후 4시 2주 전 상담 고객 견적서 발송 후 3차 상담 전화 조정된 견적 내용 설명 및 예약 가능 여부 타진 이번 주에 최종 결정하겠다 그랬으니까 가망 고객이죠. 예, 잠재 충성 고객은 이미 뭐 로열티가 있는 고객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4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 문제 약간 혼동되는 문제죠. G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 웨딩 플래너 박 실장, 여기선 박 실장이 G 고객이 되는 거고요. 이 박 실장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박 실장은 신혼여행 상품 홍보 및 뭐 전화 통화에서 상품이 뭐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안부도 전한 거예요. 근데 박 실장이 웨딩 플래너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객이 예, 이게 10명의 잠재 고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면 여행을 갈 거라고 보니까 이 여행사 입장에서는 박 실장이 관리하고 있는 열상은 가망 고객이 되는 거고요. 박 실장에게 이 사람들은 예비부부, 열상은 잠재 고객, 예,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웨딩 플래너 박 실장은 대체적인 경우 이 여행사와 잠재 고객에게, 자신의 잠재 고객에게 구매 역량을 끼칠 수 있는 구매 역량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5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유대관계 충성 고객은 아니죠. 박 실장은 실제로 자기가 실혼여행을 뭐 그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성 고객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답은 5번 기억해 주세요. 자, 4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좀 빠르게 풀러서 모의고사 3번까지는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그래도 더 다뤄보는 게 좋으니까. 네. 땡땡 가구 회사에서는 상기의 고객 니즈 분류를 참고하여 각 대리점이 보유한 고객 명단을 니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았다. 분류가 잘못된 거 어떤 거냐 그랬죠. 상담 후 구매 견적을 요청한 고객은 잠재 니즈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현재 니즈, 예. 또는 경우에 따라서 보유 니즈도 될 수가 있겠죠. 예, 이 보유 니즈는 현재 니즈로 갈 수도 있고 잠재 니즈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니즈예요. 그래서 아직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적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보유 니즈, 현재 니즈까지는 됐는데 이 사람이 다시 그냥 그 견적 보고 다시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 니즈 또는 현재 니즈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방문 후 특별한 상담을 하지 않고 돌아간 고객은 잠재 고객이겠죠. 그 다음에 전화 문의 후 방문을 예약한 고객은 역시 보유 또는 현재 니즈. 매장 상담 후 자택 방문 실측이 예약되어 있는 고객은 현재 니즈. 그 다음에 납품 후 만족감을 표현하고 다른 고객을 소개하는 고객은 가치 니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48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여기 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예, 4번. 읽어보면은 천천히 읽고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할게요. 현재 니즈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매출을 그러니까 시키고 그다음 매출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예,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틀린 거죠.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예, 의사결정하고 구매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ing 상태로 두지 않는 게 좋은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이 이제 49번, 50번 문제가 여러분 생산성 공부 문제 풀 때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PPT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벤션 불호 문제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얘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이런 그 마이스 산업에서 컨벤션 산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지방 정부, 그다음에 컨벤션 시설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컨벤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쇼핑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런 관광 컨벤션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과 협업해가지고 또 여기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광 컨벤션 시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 중간에서 이 중간의 역할을 이쪽의 자원과 이쪽에 시장화하는 거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컨벤션 뷰로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전담팀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사람들은 여기 그러니까 컨벤션 뷰로가 이쪽에 있는 이 기관이나 그다음에 그 업자들하고 이제 중재 및 조정을 해서 이쪽에 컨벤션 시장을 만들면 홍보 마케팅까지도 역할을 해주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다시 수수료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줄지도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컨벤션 뷰로라고 하는 이 팀은 어떤 일을 하느냐? 국제회의 유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팀이고요. 컨벤션 고유 기능에다가 관광 홍보 활동을 같이 붙여서 합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 유치 및 운영하고 컨벤션 도시를 판매하는 주요 업무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수원을 알린다 그러면 수원 화성을 알린다 그러면 수원을 판매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를 홍보하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국제회의 유치 추진 절차, 그다음에 행사장 선정, 소요 예산 분석, 유치 제안서도 작성하고 현지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마케팅, 국제기구 임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까지 하는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요. 여러분, 영리 집단이 아니고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능 해가지고 관광 목적 및 컨벤션 개최지 마케팅, 컨벤션 개최를 위한 서비스 제공, 도시 이미지 창출. 이게 바로 그 도시를 홍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벤트 기획 및 관리, 방문객 및 컨벤션 시설 관리를 하는 전담팀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컨벤션 뷰로라고 하고요. 이거를 하나의 뭐 어떤 이 컨벤션 사업을 하는 곳에 전담팀으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컨벤션을 진행하는 회사에 또는 이것만 진행하는 회사를 별도로 외주로 줄 수도 있어서 외주 법인을 사용하기도 하는 게 현실이긴 한데 우리는 일단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컨벤션 뷰로라고 하는 것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컨벤션을 하는 모든 행사를 하고 마케팅, 뭐 유치 이런 걸 다 하는 전담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시회 해가지고 엑스비션 또는 이벤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의 이제 이 전시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알면 요 표를 알면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 미국에서는 트레이드 쇼라고 하는 무역 쇼, 그 다음에 컨슈머 쇼, 그 다음에 컴바인 앤 믹스 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것은 참여자와 그를 가지고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엑스비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전시회를 개최하는 그 전시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바이어는 이제 구매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트레이드 쇼는 제조업자하고 유통업자와 서비스 전문가만 참석을 하는 거예요. 즉, 그 입장할 때는요, 바이어와 이 초청장을 소지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B2B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과 기업 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그 유저들이 이 제조업자, 유통업자, 서비스 전문가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에 개최하는 전시회의 51%를 차지하는 게 B2B 형태의 이 무역 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매업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B2B 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소매업자, 최종 소비자를 찾는 제조업자들 이런 사람들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입장에 제한이 없고 등록비가 필요 없고 입장료는 등록비는 필요 없는데 입장료는 냅니다. 네. 우리 여러분 무역센터에서 하는 무슨 박람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박람회 소매업자도 가고 뭐 최종 소비자인 우리도 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14%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컴바인 믹스는 요 두 개가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이제 주로 전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군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엔드 유저나 구직자나 일반인들이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컴바인 믹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비즈니스 데이하고 퍼블릭 데이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비즈니스 데이에는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산업군 내 엔드 유저지만 이런 여기 있는 그 주로 업체들, 바이어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B2B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블릭 데이에는 이렇게 최종 소비자, 일반 소비자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 날을 구분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고 전시회 35%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트레이드 쇼와 유사한 바이어는 통상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트레이드 쇼에는 같은 산업군 내에 있는 엔드 유저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이 판매하는 걸 쓰는 게 최종 소비자들이 들어가는 건 커스터머 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업군의 엔드 유저와 구직자와 일반인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컴바인과 믹스 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표를
이해를 하시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푸에서 나오는 문제고요. 예. 우리 교재에서는 안 다루고 있고요. 이건 모의고사 문제에서만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영학 책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것은 여기 엑스비터, 바이어,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는 B2B를 얘기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나머지 외우는 거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아이고. 네, 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커스터머 쇼에서의 이 엑스비터는 누가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소매업자.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가 만나는 거니까 최종 소비자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를 기억하시면 소매업자와 최종 소비자를 찾는 제조업자.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장에서 보시면은 예, 입장 제한이 없고 등록비도 필요 없는데 입장료를 지불하는 거는 커스터머 쇼인데 그러면 트레이드 쇼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 바이어와 초청장 소지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바이어는 산업군내 유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예,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생산성 본부 문제이고 우리 예시 문제 5번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보면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의전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은 인천공항 귀빈 전용 통로이고 더블도어의 모습이다. 이게 귀빈 전용 통로입니다. 통과할 수 없는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왕 그 나라의 대표하고 유엔 사무총장 기관의 대표자 부시 대통령 미국의 대표 그 다음에 독일 총리 대행 그 다음에 여기서 덴마크 여왕 수행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수행원은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의고사 3번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풀어볼까요? 네, 4번 맞습니다. 옳은 것이 4번이 맞고요. 자, 부재 중일 때 개인적인 부재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죠. 예, 메모 전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했고요. 회사의 위치를 묻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안내해 준다가 아니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건지 물어보고 그에 맞게 대표해 주면 되겠죠. 자, 불특정 고객이 전화 연결을 요청하는 경우 지명인의 휴대폰을 바로 알려주지 않죠. 예, 고객님 전화번호 알려주면 연락하겠다고 해야 되겠죠. 용건 물어보고. 전화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보다가는 통화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뭐 명확하게 알리는 그 완곡한 표현을 쓰라 그랬죠. 예, 그래서 내 전화번호 알려주고 전화해달라던가 이런 표현을 쓰라 그랬지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중요 고객과 함께 할 때 서비스인의 자세, 그러니까 태도, 몸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의자에서 긴장을 풀고 편히 기대어 앉는다가 아니라 의자에 앉는 자세는 등받이를 깊숙이 안고, 등받이 깊숙이 안고 등과 등받이 사이에 등에 예, 주먹 하나 들어가게 해서 딱 정자세로 앉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답이니까 이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4번. 예, 외부 고객을 자신의 회사 사람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회사 사람을 외부 고객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여기에서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1번이 왜 틀렸는지 볼게요. 이미지는 과거에 상관없는 현재 모습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투영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과거와 관련이 있고요. 이미지 형성 과정은 감정적 과정보단 이성적 과정에 거쳐서 형성된다는데 그렇지 않죠? 예, 감성적 과정이 더 강하게 이미지 형성을 하게 되죠. 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감성적, 이미지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예, 주관적인 게 영향을 받게 되죠. 자, 5번 풀어볼게요. 전달자의 문제예요. 전달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과 나를 놓고 하면 나의 문제가 뭐냐는 거죠. 그게 맞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네. 여러분, 경청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인 거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래서 뭐 오해와 편견, 학생들이 지금 잘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너무 잘 듣고 있으니까 나 혼자 빠르게 막 설명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중 메시지, 애매하게 혼동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경청의 문제는 예, 듣는 자, 수신자의 문제이죠. 요거는 요 전달자의 문제라는 게 키포인트라서 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고요. 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은 이게 그냥 평면으로 들리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그랬는데 자신만의 개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신을 본받아가 아니고 그 타인을 본받아. 그래서 왜 롤모델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와 똑같이 모델화 한 다음에 그게 완료가 돼서 그 사람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예, 나만의 어떤 특성을 접목해서 그 사람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여기를 모델링 전략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자신을 본받아가 아닙니다. 예. 자, 7번 풀어볼게요. 네, 5번이죠. 여기서는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애용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추천할 정도의 충성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객은 단골 고객이라 그랬고 타인에게 추천하는 사람은 중성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8번 풀어볼게요. 아, 8번 바로 설명할게요. 이거 여러분 교재에 있고요.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sir이라고 하는 이 3번입니다. 3번은 남자들 세계, 특히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였고요. 상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sir은 여자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 예, 외우셔야 해요. 자, 9번 풀어볼게요. 9번 설명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머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마이스 산업은 여러분 지식 산업에서 사용하는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라서 관광, 서비스, 문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쪽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틀린 거는 예,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사용한다 아니죠. 동남아시아권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뭐 컨퍼런스, 미팅, 이벤트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 용어에 대한 거 요거 네 가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풀어볼게요. 금방 풀 것 같아요. 10번은. 네, 5번. 음주 흡연은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방법과 큰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음주 흡연은 목소리를 좋지 않게 하고 피곤하지 않게 관리해줘야지 좋은 목소리가 나오겠지요. 자, 11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에 이제 이 문제가 가지는 키포인트는 비언어를 통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물어보는 거고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 신체적 언어, 의사 언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 언어에 대해서는 말투, 말의 음고, 속도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신체 언어는 표정, 자세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찾으라고 하니까 신체 언어나 의사 언어에 해당되는 것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는 거고,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찾아내라는 거거든요. 1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이거 글로 표현하는 거죠. 예. 글로 표현하는 거고, 언어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거 뭐 예라고 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졌어. 그럼 이 표정 신체 언어가 이 사람이 잘 이해한 거 아니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몸짓도 신체 언어. 언어 사용 없이 이루어진 생각이나 감정의 소통 상태. 이거 어떤 뭐 그 신체 언어나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 행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이 답입니다. 12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서는 용어 설명 다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며 인간관계에서 첫걸음이자 출발점의 성격을 지닌 거 여러분 뭐예요? 인사. 인사에 대한 정의고요. 공수는 네, 그 손의 모양을 통해서 예의를 갖추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엔 어떻게 하고 형사 때는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2번은 인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13번은요. 유니폼에 대한 걸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5번이 답이고요. 명찰은 정위치에 부착하고 개인적인 악세시 사용은 포인트를 강조한다 그게 아니라 지양하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 다음에 14번 풀어볼게요. 네. 그 14번의 답은 5번이고요. 발표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잘 볼 수 있으면서 참가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통역하는 사람을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해서 발표하는 사람이나 표정이나 이런 곳을 전혀 안 보이게 해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 사람이 정말 기뻐서 기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별로 기쁘지 않은데 그냥 표현이니까 기쁘다고 하는 건지를 파악해서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그 발표자가 보이지 않고 귀로만 들을 수 있게 해놓는 부스 설치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5번. 우리가 이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 제스처 등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죠. 자, 15번. 컨벤션 사업의 중요성의 효과를 옳지 않은 것은 인데 여기 답은 2번이고요. 관광, 비수기에 더욱 활성화한다. 이게 답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는 첫인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여기 4번이고요. 나머지 다 맞는 얘기고 첫인상을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인식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다. 17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휴대전화는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계속 신호를 보낸다가 아니라 5번에서 6번 정도 울리고 끊고 급한 연락이 있을 때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되겠죠. 18번 문제입니다. 네, 3전법이죠. 방향 안내 동작을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먼저 보고 가리키는 방향을 손과 함께 바라보고 다시 상대방의 눈을 보서 점을 3번 찍는다 해서 3전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명함 예절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명함을 받자마자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올려놓고 예, 상대편과 얘기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거겠죠. 20번 예, 구매 결정 모델에서 아이드마에 대한 얘기고요.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는데 아이드마라고 하는 구 모델은 그 프로세스 중에 공유가 들어가지가 않죠. 공유는 아이사스에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아이사스는 주의하고 관심하고 검색하고 행동하고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는 아이사스에 들어가는 신개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 SNS에다가 예, 나 뭐 샀다 이렇게 알려주고 나 후기 보내고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전통적 구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공유에 대한 개념을 알면 아이사스에 들어가는 공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사고 마지막에 리뷰하는 거. 요즘 일반적인 게 요거죠. 그래서 이거는 3번. 자, 21번. 다음 중 의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다 맞는 얘기고요. 잘 읽어보시고 1번이 틀렸어요. 의전은 개인 간의 관계에 지켜야 될 게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 국가 간, 국제적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단체 이상일 때 지키는 것을 의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시면 돼서 개인 간이 아니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구매 후 부조화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을 감소시키는 게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탐색해가지고 나를 잘했다 해주는 거 또는 내가 장점이라고 인식한 것을 더 장점처럼 부각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장점을 의식적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아, 나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니까 단점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약화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3번이 답입니다. 여기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뭐냐면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 산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닐까? 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감소시켜주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아, 이 아파트를 산 장점이 뭐야를 막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그 긍정성의 어떤 에비던스들을 증거 자료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찾아서 단점인 걸 평가하면 부각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후회가 나는 거니까 단점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1번이죠. 이제 가족 구성원들은 소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의사를 결정한다거나 구매를 한다거나 소비를 한다거나 구매 행사자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이지 공급하는 거는 주로 그 가족 구성원이 아니죠. 예. 다음 중 회의실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규모, 대관료, 활용도
그 다음에 유형별 배치 가능. 당연히 원탁 테이블 놓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회의실에 기존에 딴 데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 여기서 4번 떨어진다는 거죠. 중요도가. 자, 25번 풀어볼게요. 이미지 관리 과정은 이미지를 점검하고 이미지 컨셉을 정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내면화하는 것. 여러분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답. 자, 26번은 의전의 OR을 기억하면 예, 최고 기빈의 기준은 예, 오른쪽이죠. 오른쪽. 예,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예, right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네, 얘는 O가 맞죠? 예. 자, 28번 X, 예,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문화를 따라줘야 되겠죠? 29번. 네, X. 예, 너무 고가의 선물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고가의 선물은 피하고, 뭐, 현대적인 디지털 상품이나 이런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우리나라, 우리가 선물하는 입장이라면 우리나라의 대표되고 전통적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9번은 틀렸습니다. 자, 30에서 34번은 플라시보 효과, 정족수의 원칙, 유니폼, 다수결의 원칙, 피그말리온 효과이고요. 한 번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풀어볼게요. 외부적으로는 소속회사 직장의 문화를 표현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직 구성원의 일체감을 놓치기 위해서 착용하는 의복은 유니폼.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나 기대, 예측이 그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을 말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기대를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난다는 현상은 피그말리온 효과. 이거에 반대되는 게 악마 효과죠. 낙인 효과, 낙인 효과. 부정적인 영향 점을 지목을 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으로 되어버리는 거. 회의의 의제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일정한 수의 참석자가 필요하다. 정족수의 원칙. 긍정적인 심리적 믿음이 신체의 자연 치유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이론으로 의학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약을 환자에게 처방했지만 효과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 그랬고 이게 반대인 게 되게 좋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믿지 않으면 예, 약의 효과를 못 가져간다는 게 노시보 효과였던 거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표결에 의해 문제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원칙을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지로 나오는 건 반드시 다 맞추셔야 됩니다. 35번 풀어볼게요.
네, 5번이죠. 예,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 안내원이 없을 때는 예, 내가 먼저 타서 예, 문 열어서 안전을 확보해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36번 풀어볼게요. 이거 디스크 물어보는 문제예요. 디스크. 사고형의 사람들은 감정 조절, 업무 지향적, 그 다음에 정장 차림, 시간관념이 철저하고 일정한 목소리, 냉철하고 제스처를 잘 사용하지 않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정형인 사람들은 그 반대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예, 우리 매장에 대해서 감정 상태 금방 드러나고, 그 다음에 사적인 얘기, 친근한 말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옷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스처와 다양한 목소리들을 사용하는 거 이런 사람들의 감정형 사람이라고 하고 업무지향적이라던가 시간관념 철저하다던가 정장을 입고 왔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사고형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는요. 이것도 역시 후광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뭐 CF라던가 연예인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 생산국에 대한 브랜드 프랑스 브랜드인데요 라고 하는 아직 뭐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프랑스라 테스트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하지만 프랑스 다른 제품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 프랑스 브랜드를 향수하면 프랑스 하는 이 제조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향수는 프랑스지 하는 후광 효과라는 거죠. 프랑스와 그 제품은 실제로 큰 영향이 없지만 향수는 프랑스지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모든 향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 만든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좋은 허브를 사용하는 아로마를 사용하는 너 자연 국가인 곳에서 프랑스보다가는 더 뭐 낙농 국가에서 만드는 게 요즘은 향이 더 좋고 더 좋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향수하면 프랑스지가 영향을 주는 거니까 후광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38번 문제 답은 1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위의 질문들은 모두 호남 메시지의 사용으로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 질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 미팅 때 사무실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무실 혁신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미숙한 대인관계로 인한 문제점이다 아니고요. 호남 메시지에 대한 얘기 있죠. 그다음에 뭐 3번에서는 수신자가 전달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게 호남 메시지라 할인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정의, 사무실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될 수가 없고 사무실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거와 내가 말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뜻을 말해달라. 사무실 혁신에 대해서 너가 얘기하는 ABC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정확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넣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까지를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정의 내려주는 거. 그러면 서로 혼선이 없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업무를 정의하고 타인과 회사가 회사 간의 일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어 정의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무실 혁신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거는 너와 나의 용역 관계, 어떤 용역을 위한 계약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앞으로 뒤쪽에선 계약이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호남 메시지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은요.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풀었던 거예요. 주문 매너에서 모든 행동은 예, 초대한 사람 위주로 하고 주문은 고객이 먼저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40번 문제도 풀었던 거죠. 협회에서 나갔을 때 운전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푸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41번 풀어볼게요.
답이 올라온 것 같은데 왜 화면에 안 보이지? 1번? 네. 자, 네, 여기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의사결정, 구매 의사결정이잖아요. 1번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예요. 아, 바꿔야 되겠구나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세스를 보면 세 번째 단계이죠. 자, 두 번째 거는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거, 요 순서이고, 그 다음에 구매 후의 행동이죠. 이건 구매 후. 후에 누구에게 알려줄까 이런 거고, 여기는 구매 단계. 그러니까 이게 4번,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이건 그냥 흐름만 봐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죠. 자, 4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적절한 것이라 그랬고요. 답은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설명 먼저 할게요. 사실 정보, 생각, 감정은 비언어적 경청 대상이다가 아니라 얘는 지금 현재 전화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 경청 대상이죠. 그 다음에 2번은 고객의 말에 대해 상담자가 잘 듣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해요. 내가 지금 당신 얘기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상담자는 고객의 사실 정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줘야 되죠. 이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묻는 거에 빨리 대답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고객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5번이 맞는 답이죠. 예. 그래서 5번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43번 풀어볼게요. 네, 3번이 맞습니다. 사실보다는 고객의 감정에 먼저 반응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맞겠죠? 자, 43번 이렇고요. 여러분 44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가만 고객이고요. 여기 2번은 충성 고객을 얘기하고 여기 3번 다는 잠재 고객, 그 다음에 여기 라는 신규 고객, 여기 마지막 마는 기존 고객 이렇게 돼서 유형의 발달 과정은 잠재 고객, 가만 고객, 신규 고객, 기존 고객, 충성 고객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에서는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이메시지 사용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느낀다 이런 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메시지를 사용 안 했고 나머지는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맨 위에 있거는 요거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요. 여기는 쿠션 언어,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고 청유형 표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마무리했고 불편한 점이 없으시냐는 개방적 질문, 마지막에 긍정적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냐 그랬으면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47번에서 48번 문제는 쫙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서의 47번의 답은요. 고객의 심리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4번. 고객 심리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읽어보면 여기 잘못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객은 비용을 들인 만큼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고 다른 고객과 비교해서 손해보고 싶지 않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4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49번, 50번 문제는 역시 지문인데요. 화장품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의 어려움은요. 이 문제 자체가 이렇게 긴 지문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전혀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읽어가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에서 가장 적절한 건 5번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0번의 답은 여러분 3번입니다. 3번.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9번하고 50번의 해설은 내가 별도로 채팅창에 남겨줄 생각이니까 49번과 50번은 그 해설을 보고 참고하시고요. 자, 문제
예제 4번에 그 답은 여러분한테 올려줄 거고 5번, 6번, 7번은 생산성 본부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이 찾아가기 힘들 수 있으니까 해설은 생산성 본부에서 찾아서 보시고 예, 나는 여러분한테 답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이번 강의와 관련해서 문제풀이에 뭐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풀어가지고 풀면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모의고사 3개 풀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합격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질문. 네 여러분 우리 음성으로만 들으면서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문제풀이가 여러분한테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시험까지 내가 바로 즉답을 못하더라도 답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문제풀이 해설을 넣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모르는 거 이렇게 캡처 떠가지고 채팅창으로 보내면 될 거고요. 여러분 시험 보시는 학생들은 채팅창에 내가 요약본을 공지할 예정이니까 그걸 보시고 시험장 갈 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시험 안 보면 별로 의미도 없는 그냥 쓰레기 같은 게 되니까 시험 보는 학생들에만 제공하고 혹시 이슬 학생도 다음번에 응시하게 되면 내 이름이 박은숙이거든요. 교직원에서 박은숙 찾아서 채팅창으로 부탁을 하면 예, 그때 도움이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거지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보시고 자, 합격했다라고 생각하거나 합격하면 우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문의도 해보고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서비스로 경영하자 Smet A 모듈 자격시험 과정 모두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긴 시간 우리가 공부해야 돼서 4시간씩 하는 거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좋은 소식 주세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도 풀면서 여러분 답하는 거 보고 내가 열심히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고 끝까지 네 시험 잘 보고 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반드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줄게요. 네 학교에서 봬요. 예, 여러분 내가 강의하는 과목은 디자인 싱킹이고요. 혹시 디자인 싱킹 강의 관심 있으면 강의 신청해서 우리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 강의는 이거하고 달라요. 너무 재밌게 하니까 그 강의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시험에 꼭 합격하세요.